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영국 국방부의 정보기관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러시아군이 지난 2월 1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되었던 지상군 전력의 3분의 1가량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이날 트위터 계정에 이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의 1일 보고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100여 개 대대 전술 그룹을 투입해서 공세를 펼쳤지만 이미 상당수가 동력을 상실했고 일정보다 크게 뒤처졌으며 초반 소규모 진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토 획득에 실패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어서 이런 지연은 교량 건설 장비와 정보 감시 정찰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말하는 거죠. 이런 핵심적 지원의 상실을 더욱 악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기동이 늦어지고 제약을 받았으며 전술작전과 포격 지시 등에 쓰이는 무인기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화기에 취약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그러면서 이중 많은 것을 빠르게 대체하거나 재건할 수 없으며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속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또 러시아군이 이런 문제들과 낮은 사기 그리고 전투 효율 감소로 인해서 갈수록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는 앞으로 30일이 더 지나더라도 진격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동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무리하게 건너려다가 이 교량 장비 상당수를 잃었고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하기 위해 여러 부대를 강 건너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등은 13일 이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인용해서 루안스크주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에 설치됐던 이 러시아군 부교가 폭파됐다 그러면서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이 거의 전멸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전날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끊어진 부교가 강물에 잠기고 강 두 개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양쪽 강 기슭에는 포격으로 불타버린 탱크와 장갑차 등도 보입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70여 대의 탱크와 장갑차, 최대 1,500여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포격과 공습을 동원해서 실시한 이 공격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 중 하나였고 이 돈바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던 러시아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싱크탱크의 전쟁연구소 ISW는 이 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도하작전 중 포격으로 대대급 병력이 거의 전멸된 사건, 이 사건이 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실망감을 드러낼 정도로 후폭풍을 낳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러시아군을 응원해왔지만 이번엔 러시아군이 전쟁의 경험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ISW의 보고서는 이 사건이 러시아군이 집중 공략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리치찬스크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지역을 북부 지역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러시아군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ISW의 보고서에 이어서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리시찬스크와 시베르스키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진격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대한 전력 손실을 내고 끝난 이 러시아군의 도하 시도는 중대한 전술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군은 강의 양쪽 끝에 뭉쳐 있다가 이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포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ISW의 보고서는 더불어 이 도하 작전을 했던 7사 차량화 소총여단은 지난 3월 체르니우에서 동일한 작전을 차질 없이 했던 부대인데 2개월 사이 우크라이나의 포병 역량이 개선된 점을 몰랐다는 건 지휘부가 무능하거나 부대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일대에서 퇴각하는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14일 밝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떨어진 곳으로 전쟁 전 이 하르키우시의 약 140만 명, 하르키우 주 전체는 약 24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였습니다. 총참모부는 현재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철수한 후에 점령지와 보급로를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파괴하기 위해 포격과 공습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이어서 러시아의 주 목표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회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전쟁연구소 ISW도 러시아군은 동부 하르키우에서 태거하고 있지만 80km 떨어진 보우찬스크와 돈바스의 광문격인 이지움 그리고 러시아의 서부 벨고로드까지의 지하 통신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우찬스크 일대 전선을 사수하려고 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ISW는 이어서 이 지역은 지형상 공세를 막아내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예상되는 이지움에 보급선을 대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보우찬스크로 이어질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러시아군이 지속해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하르키우 퇴각 그리고 도네츠크 방면 병력 강화 관련해서 전쟁이 새로운 장기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 러시아군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전투를 벌인 것 관련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3대1 원칙의 오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3대1 원칙이란 게 뭐냐면 전쟁에 승리하려면 공격하는 쪽이 수비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1870년 보불 전쟁에서 프러시아가 3배 많은 병력으로 프랑스를 굴복시킨 이후에 이 원칙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육군은 1955년 3대1 원칙을 교범에 채택을 했고 구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식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군도 수비보다 3배 이상의 병력으로 공격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병력은 90만 명인데요. 이 우크라이나군 19만 6,600명보다 4.6배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띵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의 경우에 당시 돈바스 인근 지역에만 3만 명의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고 군사장비도 러시아군의 탱크는 2,927대로 이 우크라이나 탱크 858대와 비율이 3.4대 1이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장갑차 비율은 4.3대 1, 보병 수송 장갑차의 비율은 9.7대 1에 달해서 숫자상으로 보면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상 우리가 실패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테픈 비둘 콜롬비아 학교 대학 교수는 3대1 원칙은 과학이 아니고 인간의 직감에 기반한 가설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단한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 수집 능력, 또 군수품 지원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인의 저항 의지와 러시아군의 낮은 사기, 보급 실패, 또 러시아군 지도부의 작전 오류 등도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대1 원칙이 좁은 공간의 방어선을 뚫는 전투 같은 이런 제한된 상황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전쟁 작전 수립의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3대1 원칙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점을 실증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예상 밖으로 고전함에 따라서 이 러시아 내에서는 희생양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러시아군을 지휘하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우리나라 따지자면 합참의장격인데요. 이 게라시모프가 해임 수순을 받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3일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의 말을 빌어서 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소식통에 따르면 게라시모프는 사실상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게라시모프에게 군 지휘권을 계속 맡게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게라시모프가 평가를 받는 동안 직위를 떠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 9일에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열렸던 그 열병식에도 이 게라시모프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내무부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 러시아군의 전력 손실 이후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 이고르 오시포프 제독 등 지휘관 2명이 해임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 이고르 오시포프 제독은 직위 회제 후에 체포됐고 육군단 사령관인 블라디슬라프 에르쇼프 중장은 해임됐다라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서부 전차군단의 부사령관 중 한 명인 세르게이 키셀 중장, 그리고 남부군 22군단 사령관인 아르카디 마르조에프 소장 등도 해임 대상자로 보고서에 거론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군 사령관들은 숙청되고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정보기관 출신의 푸틴을 강한 리더로서 존경하는 만큼이나 러시아군 장성들은 푸틴이 저지른 이 일의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우크라이나 진군했던 러시아군이 침공 90여일 만에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의 현실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